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음원을 반복 재생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임을 이제 만드시는데 주기적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반복되도록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관련된 기능을 실습을 통해서 구현해 볼 텐데요.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숫자의 입력 컨트롤이 있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얼마 주기로 이게 수행이 될 것인지를 딜레이를 주실 수 있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0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1초 간격으로 관련된 문구가 계속 재생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VR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할 텐데요. 하나의 루프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불리언 컨트롤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만 하나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 루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음원을 이제 반복 재생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메인 VI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브 VI를 하나 호출하시게 되겠는데, 이 서브 VI 형태를 얼핏 보시게 되면은 서브 VI 안에서도 화일 루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디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메인 VI에서 이 서브 VI의 동작을 정지시키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서브 VI 안에서 이제 화일 루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입력만 인가하셔가지고는 이게 동작이 되지 않겠고요.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 서브 VI의 화일 루프를 정지하도록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변수로 이제 스탑이라고 하는 이제 불리언 컨트롤을 하나 정의한 다음에 이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해서 서브 VI의 동작을 정지하도록 운영할 텐데요. 이 아래쪽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서브 VI 동작을 통해서 여기에선 지금 보면은 이 플랫 시퀀스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미 에라 클러스터를 통해서 실행 순서가 명확하게 정의화되기 때문에 플랫 시퀀스 구조는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사운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사운드 파일 재생, 그 다음에 사운드 출력 정보, 사운드 출력 지우기 함수를 이용해서 일반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수행하면 되는 사운드 파일 재생이라고 하는 API를 호출을 하신 다음에 입력으로 내가 재생하고자 하는 파일의 절대 경로 정보와 그 다음에 디바이스 ID 정보를 인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ID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사운드 카드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운드 카드에 해당하는 디바이스 아이디를 인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입력으로 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생하고자 하는 파일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있는 동일한 폴더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wave 파일을 재생하겠다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화일 루프 안에서는 이제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사운드 출력 정보를 모니터링 합니다. 즉 사운드 파일을 재생하게 되면은 실제 사운드가 재생이 되고 있고, 사운드 출력 정보 중에서 재생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이 불리언 인디케이트 값이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거짓이면은 이제 더 이상 출력할 내용이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not 함수를 이용해서 반전시켜서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복합 연산을 이용해서 오화 조건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정지 버튼의 값이 참이거나 아니면 글로벌 변수의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 또는 더 이상 출력할 사운드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while loop가 정지가 되겠고, exit 물음표 값은 참값이 됩니다. 여기서 exit 물음표 값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글로벌 변수 값이 반영이 되도록 했는데, 그리고 사운드 출력을 이제 마무리할 때는 이제 사운드 출력 지우개 함수를 이용해서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관련된 while loop의 정지 조건에 이 exit 물음표 값이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while loop, 아래쪽 while loop는 정지를 하게 되겠는데, 정지하기 전에 이 뒤에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코드 같은 경우는 이 불리언 값이 참인 경우에는 현재 VI의 참조벌을 얻으신 다음에 인보크 노드 중에서 VI 강제 종료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VI를 여기에서 강제로 종료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불리언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거짓인 경우에는 이 뒤에서 대기 시간만큼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음원을 재생하도록 운영하면 되겠고요. 이벤트 구조에서는 스탑 버튼 값이 변경이 되면은 그때 글로벌 변수 값을 참값으로 선언을 해서 이 서브 VI의 동작을 정지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탑이라고 하는 값은 글로벌 변수인데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 형태이기 때문에 VI가 다시 실행이 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관련된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설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서브 VI가 항상 정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음원이 재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VI가 실행이 되기 전에는 이 stop이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 값을 거짓으로 하신 다음에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서 재생하고자 하는 음원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컨트롤은 간단하기 때문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우선 정지 버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럭 다이어그램에서 자,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입력해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고 자, 다음과 같이 배치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하나는 자, 안에 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루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바로 먼저 구현해 볼게요.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값으로 하겠고 관련된 값을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은 값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정지 버튼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글로벌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기타 파일에서 글로벌 변수를 선택하시겠고요. 자, 여기도 자, 정지 버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자,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동작을 보겠습니다.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렛치인데 놓을 때 스위치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저장할 경로를 물어보는데 여기서 자, 글로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로벌 변수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저는 이 스탑이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 값을 참값으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래쪽에서 음원을 반복 재생하는 루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while 루프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브 VI는 현재 없기 때문에 놔두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 자, 우선은 여기를 상수로 해서 참값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서브 VI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는 닫겠고요.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자, 관련된 메인 VI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 이름을 서브 플레이 사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서브 V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를 만들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우선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자, 에라 출력을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의 자, 모양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X로 잘라내시고 서브 플레이 SND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의 약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고요.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서 자, 기존의 자, 코드들은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줄이겠고요. 그 다음에 구현해야 될 부분을 좀 키우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배치하겠고, 우선 자, 그래픽 앤 사운드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운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사운드 파일을 출력으로 내보내 줘야 되기 때문에 출력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사운드 파일 재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출력 정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사운드 출력 지우기라고 하는 함수, 이 세 가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 경기로 맞춰 주시겠고요. 우선은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자, 에라 클러스터를 전부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벨을 사운드 파일 재생이라고 하겠고요. 자, 사운드 파일을 재생하려고 하면은 이제 디바이스 아이디 정보와 그 다음에 재생하고자 하는 파일의 절대 경로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자, 이렇게 하고, 자, 사운드 파일의 경로 정보를 인가하기 위해서 파일 IO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상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바로 위에서 경로 만들기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만들기 함수에 베이스 경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자, 파일 이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wave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가로로 좀 사이즈를 키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파일 경로 정보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디바이스 아이디 정보는 이제 입력 컨트롤을 통해서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이어 정리를 하겠고요.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는 가급적이면 수평 또는 수직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 안에서는 출력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자,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자, 100ms 주기마다 자, 사운드 출력 정보를 모니터링 할 겁니다. 여기에서 주석으로 사운드 출력 정보라고 하겠고요. 관련된 함수 출력을 보시게 되면은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실행 중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그리고 자, 사운드 출력의 태스크 아이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복합연산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복합연산을 불러와서 오화 조건으로 운영하겠고요. 그 다음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에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서 not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 중 물음표라고 하는 값, 실행 중일 때는 관련된 값이 참인데 만약에 실행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은 거짓인 값을 반전시켜서 while loop의 정지 조건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제가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함수에 자, 이름을 표시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불리언에서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지 버튼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왼쪽으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다음으로는 자, 글로벌 변수 값도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사이즈 줄이겠고요. 자, 글로벌 변수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3개의 값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자, while loop가 정지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exit 물음표라고 하는 값을 이제 하나 만들 텐데요. 누른 버튼으로 하나 불러볼까요? 자, 이거를 자, 라벨을 exit 물음표라고 하겠고요. 자, 커넥터 펜을 연결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바이스 아이디 정보 연결시켜주도록 하겠고요. 정지 버튼은 위쪽,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은 exit 물음표로 연결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연결이 자, 커넥터 펜이 다 완성이 됐고요. 엑시트 물음표가 지금 보면은 컨트롤이 아니고 인디케이터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자, 인디케이터 변경을 해서 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커넥터 펜이 연결이 되겠고요. 자, 엑시트 물음표 값은 어떻게 하냐면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 관련된 값이 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좀 사이즈를 줄이겠고요. 자, 라벨로 사운드 출력 지우기라고 하는 자, 함수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서브 VI가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제 경우는 이제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기다리다 보면은 자, 아마 음원이 다 재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정지가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한 상태에서 이 버튼 클릭. 자, 엑시트 물음표 값이 지금 보면은 참으로 제가 하드 코딩을 했는데 이 부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이 부분을 지금 보면은 엑시트 물음표 값이 이제 while loop가 종료된 다음에 설정되도록 운영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값이 변경되는 것을 적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이 안쪽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는 거짓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지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인 VI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서브 VI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글로벌 변수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거짓으로 바꾸시겠고요. 여기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하고 다음으로는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생성하신 다음에 테두리를 더블 클릭 하시고요.
자, 이 값을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 변수 값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개의 병렬 루프가 동시에 실행이 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자, 디바이스 아이디는 0으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출력 값에 따라서 이제 화일 루프를 정지할 겁니다. 그래서 정지할 때는 케이스 구조를 이용할 거고요.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케이스 구조에 에러 클러스터 연결하고 엑시트 물음표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관련된 값을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이 경우에는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VI 서버 참조를 이용해서 현재 VI의 참조 번호를 얻으신 다음에 인보크 노드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가 하겠고요. 자, 에러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 현재 VI의 참조 번호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메소드 중에서 자, VI 강제 종료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VI 강제 종료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거고요. 자,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에러 클러스터를 출력으로 내보내주고,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뒤에서 자, 플랫 시퀀스 구조를 하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케이스 구조가 수행이 된 다음에 이 플랫 시퀀스 구조가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제로 그리고 또 하나 수정해야 될 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동작이 원하는 동작이 수행이 되지 않겠네요. 지금 보면은 자,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값을 지금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무조건 엑시트 물음표 값이 참값이 한 번씩 계속 수행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글로벌 변수 값이 자, 참이면 엑시트 물음표 값도 참이고, 자,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낫겠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글로벌 변수 값이 자, 참이 되면 엑시트 물음표 값이 참값이 되고, 그때 자, 이 아래쪽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면서 참조 번호 기반으로 해서 현재 VI를 강제 종료시키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자,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 닫겠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에 대한 블록 다이그램도 좀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대기 시간에 대해서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겠고, 자, 1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소리가 나오는지는 확인할 수도 없게 되겠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계속 재생이 하고 있다가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글로벌 변수 값이 참이 되고, 글로벌 변수 값이 참이면 서브 VI가 자, 동작 중에 바로 정지가 되고, 그 정지 결과 값을 따라서 이 VI 강제 종료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약에 이 관련된 코드가 없다고 하면은 대기 시간만큼 기다린 이후에 정지가 되기 때문에 1초 후에 정지가 되는 동작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클릭함과 동시에 바로 정지가 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음원을 반복 재생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